네, 49강 양전 개정론. 이제 중세시대의 마지막 강의예요. 49강. 가전법 앞에 정말 길었죠. 역사 부분 보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아마 좀 짧게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좀 욕심이 나가지고 계속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양전개정론 파트에서 문제를 풀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좀 방향 설정이 되냐면, 학자 있잖아요. 이렇게 학자가 어떤 책을 썼는지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학자가 이 책에서 어떤 거를 주장했는지 이런 식으로 달달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뭐 저는 유형을 요거로 두면 2단계로 두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5단계 정도. 이것도 좀 읽다 보면,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 이것도 좀 암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각각 이거 공부하실 때는 학자가 어떤 책을 썼고 어떤 거를 주장했는지 좀 보자고요. 이익은 이제 균전론이라는 저서에서 영업전 제도를 주장했고요. 한전론을 주장했어요. 이거 꼭 체크하시고 외우세요. 영업전 제도는 뭐냐면, 이제 조선 말 부분에 대농장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농민들의 땅을 다 특권 계층이 다 가졌었잖아요. 다시 복습하자고요. 우리 가전법에 그 순서가, 가전법 맨 처음에 전현직 다 줬죠. 그리고 사망시 반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전법으로 바뀌었죠. 직직, 현직, 퇴직 요거 외우시라고. 그리고 요것도 문제가 있어서 간수 간급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녹봉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가지고 대농장 시대가 열리게 돼가지고 너무 특권 계층만이 이 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학자들이 양전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좀 지워주고 시작을 할게요. 농민들한테 영업전을 주는 거예요. 국가의 토지를. 그리고 절대 매매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특권 계층한테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이 특권 계층도 이 땅을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영업전은 국가의 토지를 나눠주는데 매매 절대 못해요. 가장 큰 특징이. 근데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뒀어요. 이 영업전을 둔 이유가 뭘까요? 최소한 살 수 있는, 먹고 살 만한 땅은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전론은, 영업전은 되게 쉽죠. 그리고 한전론을 좀 볼게요. 한전론은 뭐냐면, 토지에 대한 절대적 처분권과 관리권을 국가 거예요. 무조건 토지 국유 원칙이 토지는 국가 거예요 하는 게 한전론이에요. 이해되셨죠? 2개 했어요. 영업전, 최소한 먹고 살 땅을 주자. 그리고 무조건 땅은 국가 소유다. 그리고 토지의 사유를 원칙적으로 배격을 했대요. 이게 사유화를 시키니까 계속 특권 계층만 땅을 먹게 되니까 국가에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걸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국유 원칙이고, 땅의 주인은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 국가의 권력으로 소존주들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전과 한전제를 만든 거죠. 이익이 균전론을 통해서.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다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죠? 이익이 균전론에서 주장했던 이론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체크할 게 영업전의 특징 한전제. 영업전은 국가가 최소한의 땅을 보장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준다. 한전제 무조건 국유라는 거. 요거 좀 외워두시고 요거 두 가지 주장했던 거.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영원의 반개수록 부분 볼 건데, 유영원은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반개수록에서 균전제를 주장을 했어요. 균전제는 느낌 한번 보자고요. 토지를 균일하게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볼게요. 경자유전 원칙으로 모든 농민에게 균일하게 농지를 분배하자는 거예요. 균전제를 통해서 균일하게 땅을 분배하자. 근데 이 당시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둔 거죠. 관리들한테는 그냥 풍계에 따라서 땅을 좀 차등 지급하고 농민에게만 그냥 균등하게 분배한다라는 의미를 좀 적어놨었죠. 관리까지 균등하게 분배한다 그랬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결부제를 폐지하고 경무법을 시행하자 그런 거. 결부제 특징이 뭐였죠? 주관적이죠. 폐단이 많죠. 비옥도에 따라서 하죠. 경무법 뭐죠? 농지의 강엽에 따라서 하는 거죠. 객관적인 거죠. 그리고 현황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나 매년 결부법은 세액이 일정했지만 경무법은 세액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어떤 걸 주장했냐면 유영어는 토지를 가능한 한 정사각형으로 구획을 하자 그랬고 농토와 수로를 정비하자고 그랬어요. 이것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문제 좀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이것도 문제 나올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영원이 주장한 이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제가 그냥 문제 지금 한번 내볼게요. 경계와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농민에게 균일하게 농지 분배하자고 했다. 2번 결부제를 폐지하고 경무법을 시행하자고 했다. 3번 토지는 가능한 한 정사각형으로 구획하고 농토수로 정비를 하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체크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번 오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요거를 만약에 문제를 내면 관리든 농민이든 균등 분배 이런 식으로 오답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왜 오답이냐? 관리는 풍계에 따라서 주자 그랬잖아요. 농민은 무조건 균등하게 주자 그랬다고. 관리까지 균등하게 주자 그랬으면 유영원 학자님은 잡혀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여지를 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유영원은 반개수록 균전제 주장했다는 거. 땅 농민은 균등하게 나누자. 관리는 풍계에 따라서. 그리고 정사각형 구획 농토수로 정비하자. 요거까지만 딱 외워주시면 뭐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정약용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진짜 정약용 선생님은 진짜 천재라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천재예요 이분. 정약용 선생님이 만들었던 책은 목민신서랑 경세유표가 있죠.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도 공통적으로 이제 결부제에 의한 문제를 파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방전 직전 요것도 표현 잘 나오는 지문이죠. 시험에서 방전 직전 재정 규정 국어 정도 면적 산출이 어려워서 방량법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표랑 일자 5개월 제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린도로의 작성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보통 나오냐면 방전 직전 재정 규정 국어정 등 면적 산출이 어려움이 있어서 방량법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학자를 묻는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사표 2일자 5개월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어린도 작성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어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일정한 구역의 토지를 세분화한 모양인데 물고기 비늘과 같이 연결되었다고 한 거. 또 이것도 문제 어떻게 나오죠? 일정한 구역의 토지를 세분화한 모형으로 물고기 비늘과 같이 연결된 형식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린도를 골라야죠. 이렇게 우선 각각 특징이 뭔지 알아봐 주시고 제가 좀 지금부터 흐름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약용 부분이 좀 제일 좀 복잡한데
이거는 좀 흐름을 타면 좀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정약용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제 방향법을 주장한 거예요. 제가 칸을 나눈 이유는 칸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흐름에 맞춰서 칸을 나눈 거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칸도 일부러 그렇게 나눴거든요. 맨 처음에 방향법을 주장하신 거예요. 방향법은 뭐냐면 농지를 정정방망으로, 아마 정사각형 모양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어린도상으로 구획한다고. 여기서 체크하자고요. 맨 처음에 방향법을 주장했대. 정정방방, 정사각형 모양으로 대충. 근데 그러지 못한 데는 어린도로 구획하자고 했대요. 흐름 이해되시죠? 방향법을 주장하신 거예요. 방향법, 정정방망으로 구획을 하되 그렇지 못한 거는 어린도.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우린 뭐를 봐야죠? 어린도를 봐야죠. 그럼 이 어린도가 뭐냐? 방향법의 일환으로 작성된 도면이죠. 일정한 구역의 토지를 세분화한 모양으로 물고기 비늘과 같이 연결된 거, 이거 위에서 설명해 주셨죠? 드렸죠? 그래서 이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방향법과 어린도법을 주장한 거예요. 방향법이 나오면 무조건 어린도는 따라 나오겠죠. 왜? 정정방망으로 구획하되 그러지 못한 것은 어린도법으로 하자 그랬다고.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지압적인 문제인데, 어린도, 단지도, 기초로 유조, 지약도라는 도면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뭐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조선시대 말 어린도, 단지도를 기초로 만든 도면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유조, 지약도 골라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약용 선생님이 목림신서랑 경세우표를 쳤는데가 아니라 책을 썼는데 맨 처음에 방향법을 주장하신 거예요. 정정방망으로 구획하자고. 그러지 못한 것은 어린도상으로 구획을 하자고. 그럼 이제 어린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방향법의 일환으로 나온 거 맞죠? 그러면 일정한 구역의 토지를 세분화해서 물고기 비늘과 같이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목민신서에서 방향법, 어린도법 주장했다고. 그리고 어린도를 기초로 만든 지도는 유조지약도라는 도면이라고.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럼 방향법, 어린도 해결이 됐고, 그러면 이제 휴도를 또 어디서 인지하셔야 되냐면, 휴도라는 거는 어린도의 최소 단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포엠 자주 나와요. 휴도를 공평가설을 위하여 기본도로 한다. 휴도는 뭐죠? 어린도의 최소 단위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좀 지엽적인 건데 좀 외워주세요. 휴도, 총도, 향도, 횡도 등은 개톤적 작성이고 자어성 개념이 있었다는 거. 휴도, 총도, 향도, 현도 등은 개통적 작성이고 자어성 개념이 있었다는 거. 이거 저도 솔직히 총도, 향도, 현도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이거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약용 부분. 정약용은 방남법의 일환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정정방망으로 구획을 하되 아닌 곳은 어린도. 방향법 나왔어.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방향법을 정정 방망으로 구획하되 그러지 못한 것은 어린도로 작성한다고. 어린도는 세분화했고 그리고 물고기 비늘과 같다고. 근데 어린도의 최소 단위는 휴도네. 이 휴도는 공통가세를 위해서 휴도로 하자고. 뭐 휴도, 청, 그리고 휴도, 총도, 현도 등은 개통적 작성을 했고 자어성 개념이 들어간 개념이라고.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전제 부분에서 이제 주장하신 게 있는데, 토지소유는 공유로 한다고. 이거는 그냥 공동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유지 인정 안 하셨고요. 공동경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한다. 수확농물은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여전제에서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서유구는 정약용과 같이 무조건 따라가요. 이론이 같거든요. 그래서 딴 거는 그냥 정약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근데 서유구는 좀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 책 이름. 서유구가 쓴 책 이름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서유급 의상경제책 임원경세 16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실제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는 실제 어떻게 나오냐면 경무법을 주장한 학자와 저서가 다른 것은 해놓고 1번 서유구 의상 경제 그리고 뭐 임원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약용 이렇게 오답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정약용을 놓고 반개수로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 버려요. 실제 기출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또 한번 기출문제 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양전 개정론자가 주장한 양전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냈거든요. 정약용 일자 5결제 틀린 거죠. 사표와 일자 5결제조의 문제점을 제시했던 거죠. 2번 이기 망척제 요게 정답이죠. 요런 식으로 막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2기 부분을 좀 볼게요. 2기는 해양유서, 전제망원, 그리고 결부제 보완 또 나오죠. 소득 익척제 보완으로 망척제를 주장한 거. 요거 정말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기사에서도. 망척제란 게 뭐죠? 그물론을 계산하여 면적을 산축하는 거죠. 그리고 전제망원은 국가 세금 제도는 국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거. 해양유서 전제망원 나왔다는 거 좀 체크 좀 해두세요.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항상 거의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학자가 어떤 책 썼냐 그리고 어떤 거 주장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육일준 한번 볼게요. 육일준이 가장 최근 사람인데 구한 말까지 대한조선까지 나오시는 분이에요. 어떤 책을 썼냐면 서유견문 지제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육일준 하면 전통도죠. 그리고 직권을 발행했다는 거 이런 건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전통도라는 건 뭐냐면 전통도는 리단위의 지적도예요. 리단위의 지적도라는 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 토지를 비옥도에 관계없이 주척은 한 척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면 전국의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격 면적, 가세 면적 파악이 쉽다고 하셨고 그리고 보너스 6일준 선생님은 수진측량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대한측량 총괄회를 설립하셨어요. 이거는 최초의 자격증 제도거든요. 이것도 실제 기출 문제예요. 요거 두 개 다. 그리고 연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연도도 꼭 좀 외워주세요. 연도도. 왜 연도를 외우셔야 되냐면 나중에 민유산하 약도 부분 나올 건데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이거 공부하실 때는 학자가 어떤 책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걸 주장했는지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 지문을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기출문제는 요거 좀 지우고 할게요. 또 실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양전 개정론자의 저서와 책가 주장한 이론으로 올바른 것 요게 실제 기출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학자 책 이름 주장한 거 이런 식으로. 청약형 볼게요. 실제 1번이 경세유표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어린도법을 주장했다. 요거 맞는 지문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오답이 뭐였냐면 6일준은 책 못 썼죠. 서유건문과 지제이를 썼잖아요. 6일준 선생님은. 근데 오답표는 어떻게 됐냐면
의상경제책. 의상경제책은 누가 썼죠? 서유구가 썼죠. 경무법 개혁. 이거는 서유구. 경무법 개혁도 틀린 거죠. 지금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실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세요? 이 문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양전 개정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무엇이냐?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부제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서 경무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볼게요. 그리고 이기 이 부분, 그리고 이기 이 부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망척제라는 거, 기사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6일준 좀 보시면 전통도 이런 건 죄송하지만 좀 외워주셔야 돼요. 저도 다 외웠었거든요. 전통도라는 건 리단위의 지적도였고 비옥도에 관계없고 주척은 한 척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 그럼 전국의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경, 가세면적 파악이 쉽다. 그리고 수진 측량 학교를 지으셨고 대한 측량 총관의 최초의 검열증. 요거는 실제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죠. 이것도 그때 수험생들을 좀 힘들게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토지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맞췄는데 49강 이제 62강이니까 13강 정도 남았네요. 오늘은 하루 종일 제가 이제 10시간 동안 찍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좀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동영상 편집도 좀 중간중간 실수도 하면 다시 찍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이제 일이 되게 바빠질 것 같아요. 이제 현장 업무가 2월 달부터는. 그래가지고 지금 인사이동이 다 난 상태거든요. 근데 좀 이제 팀이 개편되면서 정말 바빠질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하루에 한 강씩 찍으면서 좀 자세한 설명하고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책을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마지막 주 이제 주말에 이용해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중간에 틀려도 좀 다시 편집을 안 한다는 거 그냥 이거는 한 번에 가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거의 이제 다 끝나가네요. 이제 대한조선 시대부터 이제 현대까지만 보면 되니까 좀만 좀 힘내주시고 저도 이거 좀 빨리 다 찍고 편집해서 오늘은 좀 밤을 새더라도 좀 늦게까지 다 하려고요. 그거 빨리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이제 49강 양전 개정론 마치고 이제 중세는 끝났어요. 이제 대한조선부터 중간에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거쳐 이게 토지조사 사업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까지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뭐 거의 파트 3죠. 파트 3만 이제 마치시면 끝나네요. 그러면 이제 5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